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만큼 빠르게 글로벌 원샷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FOMC 결과를 소화해내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소화를 하지 못했던 거죠.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0.22%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기술주가 받은 타격이 확실히 컸습니다. 나스닥이 1.5%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S&P 500 지수 역시 0.94%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큰 충격을 안기면서 역시나 시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 FOMC 결과를 받아드니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적 동결, 그것도 굉장히 강한 매파적 동결이었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FOMC 전후로 2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니까요. 2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정책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죠. FOMC 전만 해도 물론 높은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5.0%대에서 움직였었는데 FOMC가 끝나면서 5.16%로 움직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탄탄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유가는 조금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원유 선물 93달러 선까지 올랐었는데요. 90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만 지금 기준금리 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일본, 세계 주요국들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저녁에는 또 영국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남은 일정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어느 정도 부풀어 있었던 시장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좀 차게 식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중립금리 기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에 시장이 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주들 일제히 타격받은 가운데 애플은 추가적인 이슈, 아이폰 15 시리즈 사전 판매 수요가 생각보단 괜찮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금 실제로 열어보니까 수요가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타격받으면서 2% 내려앉는 모습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전해드렸습니다. 인텔의 이노베이션 2023에서 팻 겔싱어 CEO가 내놓은 이야기, 데이터 센터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의 여파로 함께 끌어내려졌습니다. 1.7%, 2% 가까운 낙폭을 역시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중에 표정이 좋았습니다. UAW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의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앞으로 테슬라가 AI 쪽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사실 표정 좋다가 FOMC 이후로 미끄러 내려오면서 1.7%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스트롱 매 파월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어떤 이야기 내놨는지 발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And the full effects of our tightening have yet to be felt. Today, w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Although the jobs to workers gap has narrowed, labor demand still exceeds the supply of available workers. FOMC participants expect the rebalancing in the labor market to continue, easing upward pressures on inflation. Nevertheles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네, 파월 의장이 사실 지난 8월에 잭슨 홀 미팅에서 분명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잭슨 홀 미팅 때 내놨던 스탠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장한 표정으로 파월 의장 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대 만장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고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상태 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건데 올해 두 번째 동결이기도 하죠.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200bp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도 체크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9월 FOMC에서 중요한 것은 동결이냐 인상이냐 여부가 아니라 결국엔 점도표였습니다. 특히나 2026년 기준에 대해서 최초로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 자, 일단 연내 추가 인상에 동의를 한 연준 위원 12명이었습니다. 연내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위원은 7명이었는데 6월과 비교했을 때 1명 더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반이 연내 추가 인상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추가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의 중간값이 4.6%에서 5.1%로 그리고 2025년 내후년의 중간값도 제시를 했는데 3.4%가 기존이었다면 4%에 육박하는 3.9%로 이 역시도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4번 정도 처음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절반으로 줄어든 2번 인하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에 시장이 상당히 투심이 위축됐던 거고요.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연준이 펼쳐온 긴축 정책이 시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심산이 아니었을까 싶은 발언이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 의견이 지금 금리에 더 많은 역할이 연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carefully라는 이야기를 잭슨 홀 미팅 때 상당히 많이 내놓으면서 미스터 careful이라는 별명이 붙은 파월 의장입니다. 자, 지금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잡고 있고요. 반면에 고용시장은 점차적으로 식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스탠스였습니다. 올해 GDP 증가율 전망을 1%에서 2.1%로 높여 잡았고요. 반대로 실업률 전망은 4.1%에서 3.8%로 내려잡았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보면 how high 얼마나 높게 그리고 how low 얼마나 오래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 여전히 우리가 유니콘 목표치라고 불리는 2%를 강조하고 있는데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9월은 물론 동결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통화 정책에 완전히 도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고금리 기조 좀 더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추가 인상폭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에도 반등이 나왔다가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에 시장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이번 연준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미국이 당면한 셧다운 문제라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가정을 한 질문들도 상당히 파월 의장이 많이 받았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긴축 기조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너무 안 도와지는 않게 중심을 잡고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매파의 승리였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낙폭이 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보여줬고요. 낙폭도 꽤나 컸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만 해도 피어에 조금 가까운 49였는데요. 2포인트가 더 내려갔습니다. 자칫하면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이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건데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FOMC에 따라서 국채금리, 유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10년물도 역시 4.39%로 전일 대비 0.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유가는 지금 FOMC 연준에서도 주목을 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우상향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연준도 주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와 전기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인텔이 끌어내렸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전기차 종목들은 중국 전기차 종목들로부터 불거진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니콜라가 10% 낙폭을 보여주는 등 큰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사실 시장이 개장하기 전만 해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의견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과연 오늘 밤에 개장하게 될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이런 IB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또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금리 일정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격이죠. LPR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동결적으로 전망을 했고 큰 이변 없이 1년물은 3.45%, 5년물은 4.2%로 동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영국은 CPI를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영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남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금리 일정은 일본일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융정책회의 1일차에 오늘 돌입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은 FOMC가 달군 시장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FOMC가 차게 쉽게 만든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참 이 의상 색깔처럼 시장을 뜨겁게 달굴 만한 내용들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런 FOMC와 미 증시의 반응들을 반영시켜서 우리나라 국내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탈출이 일찍부터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맘때쯤 늘 나오는 정례 이벤트죠. 연말 세금 회피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보시면 10월을 앞두고 예탁금은 이미 계속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월 27일 대비했을 때 9월 15일 기준 무려 9조 원 가까이가 감소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50조 원을 밑도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양도세 전면 부과는 일단은 2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만 2023년, 2024년에 대주주 과세 기준은 유지키로 했죠. 그에 따라서 개별 종목 한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연말까지 이것을 주주 명부 폐쇄까지 들고 가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피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동안 꾸준히 체크해드렸습니다. 매년 11월, 12월 달에 개인 순매수 마이너스 기록된 수치를 체크해 보시면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2005년 이후에 월 평균 코스피로 봤을 때 11월에 15조 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고 12월에는 더 큰 물량이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들은 지금부터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특성이 지수보다는 업종보다 더 이제 개별 종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수급 포인트 앞으로 계속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다음 보겠습니다. 연말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한 11월, 10월 이 정도부터 비중 축소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 그 흐름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컸던 종목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자료도 정리해봤습니다. 9월 8일까지의 데이터고요. 5월 말부터의 흐름 보면 코스피에서는 가장 많이 순매수에 들어갔던 섹터는 철강, 그 다음이 화학, 다음이 IT, 가전 순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1위가 IT 가전, 2위가 IT 하드웨어,
3위 소프트웨어, 미디어, 화학 순이었는데요. 업종 분류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IT 가전과 화학 섹터에 포함이 됩니다. 코스닥 반도체는 다만 개인의 순매도 포지션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코스닥에 위치한 소부장 반도체는 매도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연말 수급 관련 영향은 비켜갈 수 있다는 목소리 있습니다. 이들 섹터의 개인 매도세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세금의 영향권이라는 분석이 많죠.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종목은 대부분 가치주였습니다. 운송, 자동차, 금융, 유틸리티, 통신, 특히 자동차, 금융, 통신 쪽은 배당주이죠. 하락 쪽에서는 단기급 등 성장주, 대표적으로 비만 관련 치료제, 그리고 의료 AI, 테마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세금 공식이라는 게 한켠 좀 존재를 하고 있죠.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 가능 주식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 주가가 좋았던 중소형주. 왜냐하면 처음에 연초 대비했을 때 많이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만큼 주식의 금액 자체가 같이 뭐 매매하지 않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 코스피는 좀 양호하게 지켜졌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흔들렸고 이 중간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런데 그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사실은요. 순매수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같은 모습인데 이 주황색 라인이 외국인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가 밀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은 어제 세금의 영향보다는 금리에 대한 경계가 더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FOMC 결과와 시장의 반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우호적이진 않게 해석이 되면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 반응 살펴야 하셔야겠습니다. S&P 500에 있는 11개 섹터 등락률 가지고 왔고요. 확실히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커뮤니케이션 섹터, 테크놀로지 섹터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좀 상승하고 선방했던 쪽 보면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모두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고 금융도 빠졌습니다. 원래는 사실 금리 이슈로 시장이 빠졌으면 성장 빠지고 금융이 올랐어야 맞는데 간밤엔 전혀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지역은행 위주로 낙폭이 컸다라는 점은 한켠에 좀 염두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방어 가치주 선방 최근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그 배경이라고 하면 명확합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과 이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대형주, 배당주, 가치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 그동안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FOMC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스타일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8월 8일 내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스타일이라고 하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그리고 보험 쪽입니다. 근데 간밤 금리 반응이 좀 적었고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 성격이 훨씬 더 우위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은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 연관해서 볼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과거 스타일상 상사, 철강, 비철금속, 조선, 유틸리티, 변압기, 손해보험 등등이 꼽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볼만한 뉴스들 추려봤는데요. 어제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동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인하를 하기를 기다렸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 시장 장 중반에 확 밀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 달래기에 나선 인민은행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도 시사를 했고요. 지방부채 해결에 은행을 활용할 것을 같이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시클리컬 섹터 오늘 주가 반응 같이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쟁 이슈,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뉴욕 UN 본부에서 G7 회의 개최가 됐죠. 여기에서 참여 국가들이 전쟁 장기화를 인정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장기전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당초에 전쟁 종식이 한 1년, 2년 정도 뒤면 될 거라고 했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6년, 7년 정도 전쟁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들이 G7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주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레포트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장 매파적이고 사실은 IT 섹터가 간밤 미증시에서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선 조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화끈하게 올려잡았습니다. 각각 88,000원에서 93,000원으로 155,500원에서 160,000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삼성 쪽은 HBM에 대해서 기대감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업황은 어렵지만 내년, 내후년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배당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고배당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가는 시즌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 최근 금융 섹터와 함께 기아, 현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이 고배당 관련 이 운송 유틸리티 쪽의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9월 25일 월요일인데 이 때까지 보유 주식을 들고 계시면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배당락일이죠. 보통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 주당 배당금 DPS 수준으로 배당락 때 하락합니다. 그런데 6월 때 분기 배당했을 때 금융주는 그 이상 빠졌기 때문에 보통은 배당주에 대해서는 플레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쪽 그러면 배당 전에 배당을 포기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난 배당까지 끌고 가겠다 하면 배당락일 전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 예상 수치들 기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잠사였습니다.